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는 또다시 그 레이지 베어님의 수식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중에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영문으로 옮겨줄 수 없냐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도 되게 유명한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관심을 좀 갖고 봤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밸류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문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말았었던 기억이 나서 이 수식을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가 어떤 건지 그 조니 리 님이 이제 그거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니 리 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어문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퀴즈가 이제 쥐어 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즙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스퀴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그러면 이거는 변동성이 심한 상태와 변동성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는 상태로 탁 전환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동성이 적은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average true range라는 이제 그 true TR true range value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조금 수식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색 십자가 모양의 이제 요게 있고 회색 십자가 모양 요게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크로세스, 이거는 이제 스퀴즈가 릴리즈 됐다. 그러니까 스퀴즈 한다는 얘기는 쫙 압축됐다는 얘기고, 스퀴즈 on이 됐다는 얘기가 쫙 압축되는 중이다. 이 부분에선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러다가 변동성이 탁 풀어지는 순간 요 회색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변동성이 커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에 요 인벨로프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퀴즈가 온이 된 상태였다가 스퀴즈가 오프로 릴리즈 딱 된 순간이 여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것들이 상승 흐름이 여기서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여기서부터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로 전환되지 않고 전에 있었던 요 캔들 요 높이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도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버티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까만색 크로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스퀴즈가 on이 됐다.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변동성이 여기서 탁 바뀌는 순간 다시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이 플러스 구간에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골든 크로스 하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정도의 지표가 아니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작은 구간이다,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존 카트너라는 분의 TTM 스퀴즈라는 이 설명을 가지고
이 Mastering the Trade라는 요 책의 11장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수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이지 배우님이. 그래서 이게 쭉 내용을 봐볼게요. 자, 일단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두 편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설명을 다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변동성이 적은 구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제 보시면 요 부분의 식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랑 그다음에 그 켈트너스 채널을 이용해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변동성이 큰 구간과 작은 구간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 구하는 공식은 뭐 영웅문에서 이미 기본 수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켈트너 채널이라는 걸 또 설명드려야 될 텐데, 켈트너 채널은 이게 트루 레인지라는 이제 그 맥스 값의,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의 차이, 그러니까 캔들이 얼마나 길이가 큰 거냐, 그러니까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 기준으로 그 길이가 큰 건지, 아니면은 그 고가와 전일의 종가의 차가 큰 건지, 아니면 저가와 전일의 종가의 차, 그 절대값,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트루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그 트루 레인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이제 이동 평균선, 예를 들어 뭐 20일이다 아니면 14일이다, 이제 그런 기간이 있겠죠.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이동 평균선 플러스 그 레인지만큼 곱하기 어떤 상수값, 기본 값으로 이제 1.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제 그 수치를 2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D1 값이죠. 이제 그 D1 값으로 이제 2를 사용하는 것처럼 요 수치가 되겠죠. 요 수치는 이제 1.5를 기본으로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켈트너스 채널이랑 볼린저 밴드 요 두 가지를 일단 여기 차트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 차트.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이제 켈트너스 밴드라고 요거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고가와 저가의 차이, 고가와 전일 종가의 차이, 저가와 전일 종가의 차이, 요 세 개 중에 맥스 값이 트루 레인지가 된다.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트루 레인지의 평균값의 어떤 특정 계수를 곱한 요 값을 더하면 그건 상한선, 중심선은 그냥 이평선이고, 하한선은 그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1 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2를 기본으로 썼었고, 여기서는 10과 20을 기준으로 그 켈트너스 밴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 뒀었던 건데, 뭐 이제 설명은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켈트너스 밴드를 먼저 여기다 설정을 해볼게요. 켈트너스 밴드를 이렇게 스케일을 가격으로 표시를 안 했었네요. 네,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값은 라인은 그냥 없애고 상한선을 좀 두껍게, 이거를 선 말고 원으로 해볼까요? 하한선도 원으로 하고 좀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트루 레인지 값이 이제 작은 구간, 그래서 좀 이렇게 쫙 눌리는 구간, 변동성이 적은 구간이 있다면 그거를 뚫어 올리거나 위나 아래로 뚫어 올릴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변동성이 다시 작아지는 구간이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랑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수식이 다른 거죠. 근데 볼린저 밴드도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기본 값으로 가격 지표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하고 여기서 라인을 중심선은 빼고 상한선을 두껍게 하한선도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값을 아까 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값이 요거거든요. 스퀴즈 on이 되는 값과 스퀴즈 off가 되는 값이 스퀴즈 on이 되려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로어 볼린저 밴드 요게 로어 볼린저 밴드죠. 로어 볼린저 밴드가 로어 켈트너스의 채널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는 거지. 이 구간은 켈트너스 채널 하한선보다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커야 된다는 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되는 것이고 어퍼 밴드 볼린저 밴드가 어퍼 켈트너스 채널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요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부터는 이 켈트너스 채널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이제 스퀴즈 on이 되는 구간이고 요 구간은 스퀴즈 off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퀴즈 off인 구간에서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스퀴즈 off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예죠. 여기는 확 오르는 급등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스퀴즈가 이제 여기서 다시 off가 되면서 릴리즈가 되죠. 릴리즈가 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래로 확 내리꽂는. 근데 경남 스틸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요때 내리꽂은 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고 한글과 컴퓨터로 봐볼게요. 이때 기준으로 봐보면 이 볼린저 밴드가 바깥에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스퀴즈 됐었던 이 부분에서 스퀴즈 됐었던 게 탁 릴리즈가 된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스퀴즈 구간인 거죠. 스퀴즈 구간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왔네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건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고 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가 요 아래로 여기 하한선은 위로 올라가면 요 구간에서 이제 스퀴즈가 발생을 하다가 다시 바로 릴리즈가 되면서 여기서도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퀴즈 온오프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러면 그 밸류 값을 아까 막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표현한 요 값은 뭐냐면 그 값은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이제 선형 회귀 함수를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built-in function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linear regression curve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소스 기본이 되는 어떤 뭐 종가를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든 그런 벡터 값을 소스로 두고 그다음에 길이 그 length를 두고 그다음에 offset 그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offset 값을 주면 여기서 linear regression이 계산이 된다. 그럼 키움증권에서는 linear regression을 제공을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linear regression을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일반 함수에 기본 함수에 보면 요 LRL, LRS 요 두 가지가 그건데요. 하나는 linear regression value 값인 거고 이게 라인으로 나오는 거고 LRS 이거는 linear regression slope라고 해서 이거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제
요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빌트인 펑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그냥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뭘까? 그거를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본 리니어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LRS 요거 하나 피어리어드 값 넣고, LRL 요것도 피어리어드 값 넣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 LRS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요 LRL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이네요. L의 약자가 그 value라고 일단 되어 있었는데, 그거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요 수식이 검색을 해보니까 키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요 LRL 수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두 가지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요걸 한번 봐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자 집회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테스트, 자, 이걸 봐보면 라인 설정에서 일단 요 리니어 리그레션 슬로프 빼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 요걸 먼저 해볼게요. 요거 선을 두껍게 해서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 요 수식인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지 요거는 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다른 것들 지금 헷갈리니까 요거를 날려버릴게요. 그럼 보시면 수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그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학적인 통계적인 내용인데 이동평균선과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이 라인, 요 선형 회귀를 기준으로 이 캔들이 자꾸 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를 요 라인을 이제 요 라인의 슬로프를 표현을 한 게 거래량도 날려버리고, 여기선 슬로프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슬로프는 막대로 해볼게요. 비교 기준은 0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게 그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여기서 완만해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이 기울기가 점점 이제 완만하게 되다가 다시 이게 하락할 때는 기울기가 이제 음수값으로 변하겠죠. 요런 구간을 봐보면, 이런 구간, 이제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기울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요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기준으로 슬로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닥에 이렇게 있다고 캔들도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캔들의 모양과는 약간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평선을 하나 그럼 넣어볼까요? 아예 비교를 해보는 의미로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고, 이제 라인은 뭐 5일선 기준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5일선과 21선으로
어떻게 다른가? 자, 그럼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요게 21선이고 요게 5일선이고 요 노란 게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평균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만큼 모멘텀이 더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차이, 여기서 요 구간에서 그 나오는 차이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로 돌아가서